그래서 오늘 뭐 학원 프로그램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자료를 지금 받으셨는데 뭐 아이들이 이제 오자마자 저희가 중학교 진로 기초 만들기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진로 적성에 대한 이 부분의 폼을 이제 완성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 또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생별로 이번에 또 중간고사 봤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혹시 자유학기제라서 안 본 학생이 있나요? 안 보셨구나. 그러면 이제 내신을 보고 나면요. 저희 아이도 이제 중1인데 보고 나면은 뭐 잊어먹죠. 자유로워서 갑자기 뭐 모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난 직후에 어디서 자기가 틀렸고 어디서 문제가 나왔는지 몇 점짜리였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영어 과목은 저희가 이렇게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이 폼을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을 잘 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구두로 얘기하면 뭐 어때? 선생님 어때? 수업은 어때? 뭐 이렇게 참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폼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좀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좀 상담을 진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어 문자를 많이 받고 계시죠? 저도 받아요. 저희 토요일 날 맨날 제 시험 보러 오는데 오빠를 좀 하자. 엄마 창피해 죽겠다. 이러는데 그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몇 개 중에 몇 개 틀리길래 탈락이며 그렇죠? 그런 건 없으시잖아요. 사실 탈락입니다 라는 문자만 받으시지 통과했다는 문자는 안 보내고 있어요. 그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아이가 맨날 그 보는 스트레스 받는 시험이 어떤 형태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신입생 발생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2달 정도 동안 학원에서 숙제는 잘 했는지, 단어 시험 잘 봤는지, 뭐 리뷰 퀴즈라고 해서 그것도 잘 했는지에 대해서 폼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요,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캐주얼하게, 좀 편하게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니까,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이것저것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학원이라서 부모님들이 이제 질문하시기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어색해 하시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태권도면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얘기하실 텐데, 미술이자도 그러실 텐데, 영어 학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학원의 전체 로드맵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가 초중고반이 같이 있는 학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앉아 계신 여기 세절 캠퍼스는 중등반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처음에 교습소 시작해서 이제 여기다가 초중고를 다 했었죠. 대부분의 학원들은 초중고를 하되 초등학교는 이제 고학년만 그리고 고등부도 한 고1에서 조금 더 가나? 이 정도인데 저희가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중등간, 또 증상 캠퍼스는 초등간 겸 고등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강사들이 다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만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학원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하시면 중1까지도 같이, 중3을 하시면 고1까지도 같이. 그게 사실 운영면에서 굉장히 좋죠. 근데 일단은 좀 전문성을 갖고 부서마다 좀 배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다 경험을 했던 거지만 그 공부 방법이 한 4, 5학년 때부터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영역별 수업, 뭐 원어민하고 책을 읽고 참 좋은 컨텐츠지만 한쪽에 치우치면서는 사실 점수를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문법, 독해, 듣기, 어휘, 그리고 북클럽 이런 수업들이 영역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지도가 빠져질 수가 없는 게요. 저희가 종합학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밴드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진로 적성을 기초로 해서 그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입시 전략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초등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인근의 중학교 어디 갈지 다 알잖아요. 어디 아니면 어디, 아니면 딱 어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6학년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 2개나 1개 중학교의 내신 분석 자료들을 저희가 다 풀게 시켜요. 2학기 때. 그래서 지금도 초등부에서 하는 작업이 인근에 있는 그 아이가 가야 하는 중학교의 내신 시험지를 다 워드로 다시 칩니다. 채점이 다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아이들한테 일괄적으로 한 번씩 풀게끔 하고 어느 정도 점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중등부로 올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또 영어 수업 이제 북클럽의 교포 선생님이랑 100% 영어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중등부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더 본격적으로 문법, 독해, 듣기, 어휘,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와 같은 영역별 수업과
또 빠질 수 없는 내신 관리, 이 두 가지가 가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에서는. 그리고 이제 진로 희망 사유를 만드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받으셨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중학교 진로 기초 만들기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쓰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한 줄, 아니면 단어 하나? 이렇게 써요, 아이들 대부분이. 잘 쓰는 애들이야 너무 잘 쓰지만, 근데 여기다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이게 비포어면은 액터를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서 이걸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상담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하고 싶은 게 아직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연예인도 하고 싶고 축구선수도 하고 싶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생각만 많이 있는 거랑 실제로 적어보는 거랑 굉장히 좀 다르고 누군가가 나는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쓴 건데 했지만 전색하고 그걸 막 전문가답게 막 직업, 직종이 뭐고 그게 하는 일이 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고입에도 굉장히 직결이 되고요. 지금 현재 대입에서 보시면 고입부터 생기부 아시잖아요. 생기부의 진로 희망사유, 기초 진로 희망사유 200자를 제가 직접 써야 돼요. 그 200자리, 지금 현재 고1인 애들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2 애들은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게 앞으로 좀 당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유형학습이 시작이 돼요. 지금 중3 학부모님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다 중2시나요? 중1이시고? 중2. 다 중2시고. 고생이 많으세요. 어떻게 될지 되세요? 진짜. 일단 수능 유형 학습은 이제 중3 아이들은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 2014년도 같은 경우 6월달부터 이제 수능 교재로 다 진행이 돼서 6월 학기부터 쫙 진행이 되는데 내년도 지금 커리큘럼 짜고 있는데 그 1년 커리로 짜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3은 그냥 탑반 빼고는 수능이에요. 다 수능. 유형 학습, 문법, 모의고사가 다 되고 이게 돼야지 얘가 리얼하게 영어가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이 되죠. 중학교 내신은 좀 가려져 있잖아요. 내신 잘한다고 다 더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분석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희망고등학교의 내신 기출 그리고 분석 자료, 그 학교의 일정들, 학사 일정들을 중3 아이들한테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 면접관에는 이제 자사고나 외고나 특목고를 간 학생들한테는 이 작업을 저희가 논술이라는 커리큘럼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이 한참 진행 중인 시즌이에요. 그래서 북일고나 상상고는 지금 입시가 발표가 거의 나 있는 상태고요. 이제 외고 진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국제고도 마찬가지고 자사고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고등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두말할 거 없죠. 수능과 내신입니다. 수능과 내신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근무했던 강사들이 이제 독립회사가 다른 데서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너무 경기가 좀 힘들어요. 영어 학원이. 거의 대치동은 다 영어 학원이 다 문을 닫은 데가 많고 내부이 막 나와 있고 저희 선생님이 이제 압구정에 차렸는데 두 개가를 했다가 하나를 접었대요, 최근에. 이제 이유가 뭐냐면 생기부나 이런 게 없어서는 도저히 이게 영어 하나의 콘텐츠로 학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EBS가 다 들어와 있고 수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리고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특별히 이제 하질 않죠. 근데 최근에도 이제 목동에서 어떤 원장님도 저희 학원에 오셔서 이제 보시고 한 게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되게 신기해 하세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한 20여 개 고등학교의 생기부 자료가 저희한테 다 있고요. 그 생기부를 보면 예를 들어 예일여고, 상암고, 충암고, 숭실고, 삼일고, 영지고 이런 고등학교의 학사 일정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입이 이제 수능 잘 본다고 내신이 좋다고 대학을 붙여주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수능만 잘 나온다고 해서 갈 수 있냐면 그건 진짜 잘해야 되는 거고 내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능 플러스 논술, 내신 플러스 생기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간과를 많이 하세요.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어라고 하시지만 고3 학부모님들은 되게 절감을 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만든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대입 전형별 교육 상담을 하고 또 학생별 이제 수시 상담, 정시 상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소서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자소서 교육도 진행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요. 쭉 보시면 이건 저희가 앞으로 할 겁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해왔던
그래서 이렇게 연계선상으로 저희가 초등고, 초중고를 연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요. 중등부 레벨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VJ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고 저희 애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VJ가 이제 제가 만든 이름인데요. 비전하고 지저스라고 아무도 모르죠. 아무튼 주님의 비전이다 얘네들은 뭐 이런 의미인데 VJ3에서 6까지는 이제 기초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근데 중1 학생이 뭐 여기를 벗어나는 아이는 진짜 좀 특별한 아이고요. 영어 되게 잘하는 아이고 오랫동안 했던 아이들이 많고 대부분은 다 여기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J3부터 시작하지 1, 2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1, 2 레벨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반이 없기 때문에 등원이 불가능한 상태고 그런 아이들이 좀 있죠. 자, 3부터 이제 6까지가 있고요. 이건 중학교 1학년도 VJ3부터 6까지, 중2도 3부터 6까지, 중학교 3학년도 3부터 6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법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다양한 지문을 통한 독해학습, 또 내신은 뭐 얘네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중간 내신, 기말 내신 치고 있고요. 또 이제 영어 도서 인증제는 이제 시작했어요. 10월 첫째 주에 저희가 도서를 다 구매를 했고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프로그램은 다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생기부에 도서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어책을 읽는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책 읽으면 좋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보시고 계시고요. 이제 여기서 좀 넘어가서 되게 잘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레벨이 J탑반입니다. 저희가 J2 이주와 어학원이거든요. 역시 또 지저스 부럽네요. 지저스가 부러워 아닌데 제가 이러고 있는 게 부러워요. 아무튼 J탑반은 이제 요 레벨 다음 단계가 J탑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1인데 J탑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S탑반은 뭐냐면 수능 중에서 탑반이니까 중3 중에 저기 탑반까지 못 가는데 수능으로 봤을 때 제일 탑반이면 돼요. 그러니까 중3 레벨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VJ 레벨 뭐 3, 4, 5, 6 하다가 좀 잘하면 S탑반으로 졸업을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월킹 잘하면 탑반으로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코र्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J탑반, S탑반, 탑반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탑반이라는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점수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좀 되어 있는 거니까 물론 뭐 다 돼 있지 않아요. 중학생들이 뭐 돼 있어봤자 뭐 얼마나 대단히 잘 돼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문법을 일단 더 다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대체로 어느 영역이 약하냐고 물으신다면 다 문법이 당연히 약하고 어휘가 약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휘가 좀 많이 약해요. 정색하고 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 문법은 다 조각조각 나 있죠. 퍼즐 조각에서 만약에 35피스라 그러면 한 5개, 6개 피스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얘네들은 그럼 다 다져있냐? 중3에서 문법 다져있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문법이 자신 있다는 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그 과정을 겪는 거고요. 한번 뭐 예전에 우리 어머님도 공부하실 때 성문 기본 영어 뭐 멘토에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때도 생각나시잖아요. 그거 한 번 봤다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하나도 모르죠. 근데 2번 보고 3번 보고 막 골래될 때까지 볼 때까지 그러면 나중에서야 이제 이게 좀 하나의 퍼즐이 딱 완성된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처럼 그 작업을 얘네가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제일 어려운 학부모님이 초등부 어머님들이세요. 왜냐면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으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사립을 좀 보내신다 아니면 학교에서 좀 이렇게 좀 튀는 애였다 이러면 다 잘한다고 너무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토셀이라는 초등부 같은 경우는 평가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 정도까지 아닌데 어머님이 이 아이한테 완전히 반해 계신 경우가 있으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당연히 중등부 학부모님들이세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이 좋아요. 학교 내신이 좋으면 해석인가요? 학교 내신이 좋으면 학부모님들은 일단 그 내신 점수에 후한 점수를 주시게 돼 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하죠. 잘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수평으로 얘가 객관적인 영어 실력도 좋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놀라는 게 바깥에도 붙여있지만 정교권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무래도 학원에서 레벨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주목받는 아이들이 이쪽에 있어요. 뭔가 실적을 하더라도 이쪽에 많이 아이들이 좀 튀는 애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손이 가요.
더 많이 손이 가고 더 막 애들하고 스트럭을 해야 되고 단어 왜 안 왔어 막 이 난리를 쳐야 되고 하는데 여기 있는 전교권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진짜야? 이럴 정도인데 그러니까 영화학원에 오면 오히려 더 이렇게 자괴감이 낮아진다, 자존감이 낮아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인 수준의 그 시험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이게 안 돼 있어서 피 보는 게 언제냐면 고1이죠. 고1 때 거의 다 피를 봐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이 뭐 평균 96점이었다, 평균 94점이었다. 그 정도는 진짜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내신이고 수능이고 다 와장창 깨져가지고 3등급으로 스타트하는 아이들 진짜 꽤 많고요. 그런 아이들이 이 괴리감 때문에 여자아이들 되게 민감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우울증도 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저희가 해줘야 될 몫은 아이들의 객관적인 기준을 좀 잡아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오픈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논술 수업과 비교과 특별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가장 첫 스타트 단추는 중학교 진로기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파생이 되면 논술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 적성 활동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독서 활동,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펙을 관리하는 수업이 논술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논술을 통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만 끝나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 게 있지만 그게 한 20%라고 한다면 논술의 수강생들을 통해서 이제 이 비교과 관리가 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나 독서, 영어 도서 인증제, 그리고 듣기 동시 통역이라고 하는 코र्스가 이제 탑반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이들이 제가 지금 학부모님들을 처음 뵙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반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주어학원의 영어 학습은 일단은 국가 영어 시험, 이 시험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시험이라 그러면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다져지고 나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봐봤자 검사 안 나올 거 뻔한데 좀 만족치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첫 시험에서 절대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스타트를 딱 끊고 같은 시험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봐야만 3번째나 4번째가 얘 진짜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험들이 저희가 레벨 테스트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테스트, 그리고 수업에서도 10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왜 펜트도 있고 뭐 온갖 시험 다 있잖아요. 토익도 있고, 토플도 있고 되게 많은데 왜 이 시험들을 저희가 선택을 했냐면 일단 수능,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수능인데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3 때부터 다 봐요. 학원에서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토셀과 탭스는 엄마와 같은 거죠, 엄마가. 왜냐, 교육부에서 일단은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이 토셀이라는 시험은 아시다시피 EBS 주관에서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교육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탭스는 우리 국립대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입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태가 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취지나 방향이 동일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시험들을 저희가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지. 저희가 그걸 더 선호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들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 1학년 학생 좀 있는데요. 저희가 성적 추이를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때 스타트를 끊어서 되게 상위권으로 이렇게 파란 곡선 띄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세 글자로 엉치나 엉친딸이라고 하죠. 이상적 케이스인데 물론 여기 학부모님 계신 중에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이제 이상적 케이스는 뭔가요? 바로 이 빨간색 곡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학교 1학년 지금 내신 전혀 입시에 들어가지 않죠. 그 0%예요. 중1 내신은. 그리고 중2, 3 내신 들어가는데 만약에 얘가 자사고 뭐 특목고 안 갈 거면 사실 그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은. 어찌됐건 아이가 상향곡선을 그렸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1이 돼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곡선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일 최악의 곡선은 검정색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막 100점 맞고 난리 났어요. 막 은미체 기간도 애가 달달 외워가지고 갑자기 막 흥분해갖고 공부도 막 하고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 이때 바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바람이 나요. 뭐 게임이든 뭐 여자친구든 뭐라도 웹툰이든 뭐라도 애가 약간
좀 살짝 유체 이탈된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요때 살짝 망가지고 중3 때 와르르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고1 때 그 갭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입시의 골든타임은요 중3에서 고1까지예요. 이때 입시의 방향을 잡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는 입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를 가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 전형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좀 건져서 어떤 곡선을 타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초등부 때는 이제 뭐 부모님의 영어죠. 부모님이 어떻게 시키느냐. 앉혀서 막 윤 선생도 엄청 빡세게 시키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그 아이들이 많이 이제 학습이 좀 잡힙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문법으로 또 끝나는 영어들이 또 있어요. 문법책 하나만 이제 하다가 영역이 한쪽에 치우쳤다고 할까요? 그리고 유형학습의 출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보시면 이런 경우 있죠. 어떤 학생이 좀 재미가 영어가 없어 하다가 과외 선생님을 하나 만났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애를 그냥 요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갖고 애를 그냥 혼을 싹 빼내갖고 그냥 밀대를 하면서 애를 너무 잘 하고 애도 선생님이 좋다고 그러고 선생님도 얘가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믿고 한 3년이나 2년을 가르쳤는데 어디 가서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는 케이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원어민 수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윤 선생이나 뭐 이런 랩스쿨에 오래 다녔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든가. 이유는 뭐냐면 그 커리큘럼은 저희보다 기본 자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윤 선생이나 뭐 이렇게 되게 뭐 프랜차이즈는. 그렇지만 유형학습에 대한 훈련이 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외를 시키시면 문법, 독해, 듣기, 어휘, 모의고사 다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과외 선생님한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없는 것이고 문법만 들어가든가 독해만 들어가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단어도 시험 봐주세요. 듣기도 좀 하나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어머님이 좀 잘못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유형이 다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죠. 그러다 보니 한쪽 유형에 치우쳐서 그쪽으로는 만족감이 좀 있기는 한데 점수는 전체를 다 보잖아요. 독해만 보진 않잖아요. 그 아이라고 해서. 따라서 총점이 좀 안 나오는 그리고 막 단어도 외우고 막 독해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시험 유형에 맞춰서 또 마지막에 마무리 한번 딱 해주고 다시 기본기 다지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악화나가야 될까요? 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하는 영어가 이제 마지막에 거의 뭐 수능으로 따지면 1등급의 관건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이제 훈련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의 영어 평가를 봐야 되는데 너무 지역적 시험에만 이제 국한이 돼서 그 평가를 자꾸 후하게 주시는 그런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죠. 유형학습 시켜야 될까요? 중학교 때부터. 아까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필요하지만 그리고 전국 단위의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를 걸러내는 작업. 그래서 현재를 파악하고 곡선을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영어 학습인데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저희 학원이 정한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잖아요. 교과서가 나오고. 근데 그때 영어는 문법도 배우지 않고요. 독해도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문법도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고 듣기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평가 자체의 큰 맥은 교과로 내려온 지침사항은 초등부 때는 듣기만 해. 요거고요. 지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교과 자체가 무조건 문법이에요. 문법을 다지는 게 이 중등교과 영어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고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고등학교 올라가면 독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부에서 수능 지문을 보시면 17개가 듣기고 나머지 33개가 다 독해인데 맨날 독해만 하는 거죠. 문법 문제 그 중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왜 이러냐면 만약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요즘에 중국어가 대세니까 중국어를 이제 배워야 되고 애들 먹고 살려면 이 중국어 시켜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듣기를 엄청나게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다 틀이 있고 구조가 있으니까 중국어가 갖고 있는 구조와 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들을 수도 있고 틀도 배웠으니까 이제 단어도 막 외워가면서 거기에 맞는 글들을 많이 이렇게 해석해보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안점이 뭐고 포커스가 뭔지를 조금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부 때 또 이렇게 쭉 가시면서 보시면 팔분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아까 걸리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뭐 관사, 뭐 대명사, 관계대명사 얘기하면은 그런 거 몰라보나 초등부 때 영어
영어학원에서 레벨도 높았고 또 가끔 이렇게 유학 갔다 온 애들도 있거든요. 연수 갔다 온 애들은 일단 문법 용어가 딱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확 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 아, 나 너무 어렵고 저거 아니어도 저 독해 다 했고요. 듣기도 다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요. 근데 제가 그런 애들 치고 1등급을 받는 애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담에서 알바트로스까지 갔는데 내가 이제 영어적으로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스피킹도 잘하고 리스닝도 잘하고 연수도 한 2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고1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2, 고3으로 올라가면 이제 어려운 단어와 구문이 막 짬뽕되어 있는 지문을 봤을 때 문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찍어야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정확한 독해, 정확한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팔품사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본인이 아무리 영어식 공부를 했어도 한국에서 대학 가려고 그러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잘 봐야 되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고등학교 내신이 2.3등급 안에 들어야지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내신이 5등급이고 6등급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특별한 케이스, 부모님이 외국인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교과서 순서는 단원을 이해하고 순서를 파악하고 유형을 파악한다.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독해에서는 이제 어법과 장문독해 추론인데요. 요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지금은 애들이 추론을 중학생한테 추론을 해.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중3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수능을 보면 그 빈칸 추론 문제가 4문항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이 고등부에서 2등급, 1등급 뭐 이런 애들이에요. 걔네는 이제 듣기 17개 다 맞고 33개의 독해 중에 뭐 이상한 데서 삑사리만 안 나면 그 빈칸 추론 4개 중에 하나를 틀린다던가 2개를 틀려가지고 이게 실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건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 빈칸이 있고 거기다 뭘 집어넣는 게 맞겠니? 라고 5개의 보기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5개 보기를 다 집어넣어 보면 말이 다 돼요. 말은 다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냐면 말이 되는 걸 고르거든요. 근데 말 되는 걸 고르라고 하지 않았고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고르는 것은 빈칸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고 잘못된 통념과 진실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얘 때문에 정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얘 때문에 정답이 3번입니다 할 때 얘가 너무 단어가 어렵고 문법이 어려운 문장인 거예요. 막 3줄, 4줄짜리 문장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나면 대충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우리 아이들이 단어랑 문법과 구문이 다져진 이후에 이 부분이 관건인 상황이 온다는 거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올바른 영어 학습은요, 뭐 길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러보시니까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 불안이 기말하는 거 보면. 좀 걱정이 되시죠? 약간 불안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애가 중1인데 올해 얘가 시험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10수년을 이제 아이들 지도하고 수업하고 내신을 했는데 얘가 시험 보니까 좀 제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히 뭘 해줄 수도 없어요. 제가 더 바쁘니까 걔보다. 근데 시험 점수를 받아오는 게 되게 조마조마하고 몇 점을 받았을지 너무 궁금하고 참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구나. 학부모님들 장난 아니었겠다. 고등부 엄마들은 지금 볼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평소 학습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도 저희 딸아이하고 얘기를 했던 게 너는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였어요. 리뷰를 통해서.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 2, 3가? 이러거든요. 4, 5, 6가? 프린트 하나? 그건 범위가 아니죠. 4, 5, 6가에서 4가에서의 범위는 관계대명사랑 관사였어.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건데 이제 그것까지는 애들이 못해요. 가르쳐줘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학기 중간고사는 동사랑 대명사 파트가 전체적인 15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지금 따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형은 뭐 어휘 문제로도 내고 듣기 문제로도 내고 독해로도 내고 영작으로도 내고 이렇게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범위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리고 시험 기간을 통해서는 이제 이런 영역별 수업 그리고 레벨 테스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모든 유형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이게 그런 유형이었나. 아무튼 뭐 이렇고요. 레벨에 대해서는 좀 보시면 아까 그 공인영어 시험 3가지 종류 토셀과 수능 탭스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3부터는 수능을 봐요. 그리고 탑반 애들은 탭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에서를 쭉 보시면요. 중1, 2에 이제 토셀을 보는 아이들은 하이 주니어 토셀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 토셀의 응시를 필수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1년에 토셀이 4번이 있거든요. 정규 토셀이. 그래서 서울여고에서도 치르고 최근에는 숭실고에서도 치렀는데 이 부분을 응시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일정에 쫓겨서 놓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보시더라고요. 학원에서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정색하고 약간 낯선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는 봐야 되고 그리고 약간 시험 울렁증 있는 애들이 꽤 되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수능 보는 날 1교시 때 제가 손이 이러더라고요. 저 되게 그런 걸로 안 떠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1교시에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막 오늘 수능 본다고 전국에 비행기도 안 뜬다 1교시에 특히 막 이런 얘기 듣고 전국에서 50만 명이 지금 같은 시험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미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어떤 그 공익시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픈된다는 거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험이 저희가 2월하고 8월인가? 2월, 8월? 2월, 8월을 저희가 아예 고정으로 이제 무조건 응시를 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아예 딱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셀 관계자, 공부자님들 제가 만나봤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학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기관 토셀이라고 해서 학원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성적표가 저희가 원하는 성적표가 아니라서 전국 단위로 나와줘야 되는데 학원에서만 보면 학원 애들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셀하고. 자 그리고 중3 아이들은 전국 모의고사 수능이죠. 수능. 이걸로 이제 보게 되면 딱 나와요. 3등급이다 하고 되게 잘하는 줄 알았더니 3등급인 애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3에서 뭐 탑반 그리고 제2탑반 애들은 탭스 논술 그 외에도 탭스 논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이제 지금 돌아오는 우리 12월 레벨 테스트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전체가 같은 테스트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레벨을 좀 정렬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하이 주니어로 다 정리를 해서 보기로 했고요. 예비 주니어 올라오는 애들만 주니어 토셀로 보기로 결정을 좀 할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총 1000원색의 성적표가 있어요. 그 이제 성적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 주니어 토셀 영어 성적표인데요. 색깔이 왜 칠해져 있냐면 난이도별로 색깔을 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3급을 받았다, 4급을 받았다, 아니면 1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험이 하이 주니어가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난이도가 올라갈 때는 고등학교 한 1학년 난이도 정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시험에서 노란색, 파란색부터 보시면 이게 4등급짜리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4급을 받았는데 파란 색깔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건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2등급이다 그랬는데 그럼 보라색 쪽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인데 얘가 만약에 이제 파란색이나 노란색에서 틀렸다 2등급인데 그러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덜렁댔냐 이게 말이 되는 거고 얘가 막 빨간색에서 틀렸는데 너 이거 왜 틀렸냐 이거 쉬운 거 같은데 이러시면 또 안 되는 거죠. 왜? 얘는 2등급이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얘가 맞춰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얘가 도전해야 될 다음번에 도전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분석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도 저희가 이 성적표를 다 만들었고 웃긴 게 이거를 저희가 그 토셀 본부장님을 10월 첫째 주에 미팅을 했어요. 둘째 주에. 그래서 막 요청을 했어요. 뭘 우리 어떻게 해줄 거냐는데 우리는 지금 토셀에서 받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엄청 홍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애들한테 뭐 상이라도 하나 더 주지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이걸 보여줬더니 이걸 가져가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냥 성적표를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만들고 있고 몇 점 중에 몇 점을 얘는 지금 보시면 1급을 받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등급짜리는 실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3등급짜리도 실점이 없고 2급짜리에서 이제 하나가 좀 틀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1급짜리에서는 2점이 감점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성적표를 받게 되면 특히 토셀 안 보던 애, 수능을 안 보던 애가 딱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정오표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은 일단 시험 적응이 안 돼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가 약하기 때문에 뭐 특정 영역에서 약하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다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듣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단어가 안 돼 있으면 듣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적표의 추이를 계속해서 분석을 같이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분석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수능을 중3으로 올라가자마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나갖고는 절대로 아이가 그 시험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저희가 시험을 진행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부터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빼니까 한 4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회차나 4회차에 나왔던 그 성적을 갖고 반배정을 합니다. 고등부로 올라가는 반배정. 그래서 각각 듣기는 어떻게 상향 곡선이냐. 그러니까 상향 곡선이에요, 얘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독해가 지금 상향 곡선이고 총점이 이제 이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적인 영어 실력을 다지는 이주학원의 프로그램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신 관리입니다. 내신 관리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신이 끝난 직후에 리뷰를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 내용은요. 지금 내신이 끝나면은 맡은 강사분들이 이제 한 4-5개의 중학교를 다 맡아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요 학교 4-5개의 중학교의 분석을 강사별로 이렇게 다 합니다. 네, 본인이 되게 했지만 사실 여러 개 학교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 이제 한 시험 끝나고 2주 내에는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가 좀 힘들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상 걸리고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렇게 냈는데 이번에 이렇게 냈다. 이번까지 다 분석을 해서 출제 경향, 담당 강사의 종합 의견, 다음 내신 준비 시의 유의사항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한 5개년이 지금 쌓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저희가 요즘에 제일 많이 좀 신경 쓰고 있는 게 이 플래너예요. 그래서 플래너는 학부모님들과 저희의 소원이잖아요. 아이들은 되게 싫어하지만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중학생인데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내신 기간 동안에는 3주 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3주 전부터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에 3주는 계획표를 쭉 만들고요. 단원, 교과서 순서, 선생님이 강조한 거, 기출문제, 질문사항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메꿔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말고사 일정,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분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 5가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랑 관사랑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찍어야 되는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중학생이라서 이거를 잘 하게끔 만들려면 그 아이가 한 2년 정도 이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거고 플래너는 저희가 고등부에서도 지금 매년마다 하지만은 100%의 모든 학생을 다 하게끔은 절대로 못 만들어요. 자기 주도기 때문에 아이가 그만큼 자기 주도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부여를 좀 해서 이 부분을 전체를 좀 확장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이 직접 이제 내용을 쓴 거예요. 아까 강사가 내신 리플렉션을 한 건데 얘는 이제 학생이 직접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한 내용들을 있어요. 지금 학부모님들끼리 있어요. 얘네들이 순실 중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받으시면 폴더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잘한 점, 본문을 집중적으로 외웠다. 잘못한 점,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 다음 시험 가고 문제를 꼼꼼히 보겠다. 얘네들도 성의 개선해요. 고등부 애들도 쓰라 그러면 잘한 점 없다. 잘못한 점 미쳤다 내가 막 이렇게 쓰는데 좀 제대로 잘 쓰게끔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죠. 예를 들어 속담 문제를 자꾸 틀리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하자라든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주학원의 목표 세 번째는요. 입시 전략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입시 전략에 있어서요. 저희가 라이팅 스피킹 컨테스트를 지금 해요. 1년에 2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은 선생님들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해요. 그리고 학원에도 일단 비용이 잡히죠. 그래서 연말에 이제 이 비용만 따로 예산을 잡을 지경인데
안 하면 반대로 학생도 편하고 선생님들도 편하고 학원도 돈이 안 나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때문에 합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지금 예전하고 정말 많이 이제 학교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표하고 또 PT를 지가 직접 해야 되고 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수행평가의 거의 40% 정도까지 최대는 잡히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교내 경시대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특히 제2탑반까지의 학생들한테 이제 2학기 교내 경시대회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간고사 끝나기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내년도 1학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생기부에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했던 놈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고 또 중학교 때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어 있어야 고1에 있어서 생기부라든가 자소서 쓸 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생활기록부, 자소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라이팅 스피킹 컨테스트는 주제를 선정해서 정확한 문법, 에세이 라이팅, 논리적인 글쓰기를 합니다. 어제도 저한테 수업 중에 갑자기 쉬는 시간에 이대국어 1학년 학생이 영작 자기가 지금 4명이서 물건을 가상의 무슨 음식점을 하는 그런 설정이래요. 자기가 맡은 부분이 6인데 자기가 글을 썼고 그래서 저한테 첨삭을 해달라. 5분 만에. 갑자기 불현듯 쉬고 있는데 그래서 아휴 그래서 봤더니 막 틀렸죠 뭐. 많이 틀렸고 막 오류가 많이 나 있고 한국말도 이해가 안 가는 네가 쓴 말은 논리적으로 완전 이상해 지금. 다 고쳐주고 다시 첨삭해와 다시 바꿔와 다시 바꿔와 이 작업을 했는데 이대국어를 다니는 학생이 지금 수능도 있고 내신도 있는데 왜 그걸 할까요? 수행평가 때문에. 수행평가. 배점이 거의 한 15점 이상이더라고요. 팀워크이고 하니까. 또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요. 그리고 그게 자소서까지 연결이 돼서 이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홀할 부분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작디파이입니다. 그룹 토론 그리고 발표를 위한 협업 역할 분담. 옛날에는 공부만 혼자 겁나게 잘하고 막 2등을 이렇게 짓밟고 올라가고 막 이런 애들이 지금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절대평가로 이제 바뀔 거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애들이 문이과 다 통합되고요. 또 절대평가로 수능도 영어도 다 바뀌게 될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지금 상대평가를 하는 국가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만도 지금 다 바꾼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2등급까지의 모든 아이들을 그냥 우수 집단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거고 이 안에서 이제 변별력을 끌어내는 것은 얼마나 협업을 잘하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을 말이나 글로 논리적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그 해마다 스피치 컨테스트에 참여할 때 되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너무 지쳐있고 애들도 막 부르면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컴플레인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공부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무슨 니네한테 부른 거 자꾸 홍보 영상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거를 왜 재밌다고 말씀드리냐면 여름에 했던 애가 겨울에 하는 걸 보면 완전 달라져 있어요. 그 자유학기제도 저희가 보니까 1학기 때 발표했던 애가 2학기 때 발표하는 내용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이게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되게 여유있게 동영상을 찍고 그거 보고 되게 너무 재밌고 보람이 있고 되게 좋았습니다. 진짜 행복했던 순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 역할별 발표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자기를 발표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 수행평가는 최대 40%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지필고사가 그러니까 60점이죠. 100점을 가져갔죠.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진로희망사유 200자. 자,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00자 직접 써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직접 써서 내면 선생님들이 그걸 담임들이 받아요. 그래서 생기부에 그대로 옮겨 넣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기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인데요. 진로희망사유 200자하고 자기가 책 읽은 거, 독서 이력상, 그리고 3번째는 자기가 딴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것들 3가지 외에는 다 이제 동아리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렇게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기재를 하시는 그런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 자소서 관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입시관리하고 관련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술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논술 혹시 수업 듣고 있나요? 논술 듣고 계시나요? 아, 들으셨나요? 네. 논술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만 저희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를 다 소화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영어 수업 들으러 오는 애들한테 이거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지금은 1학년, 2학년이니까 조금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3이 돼서 특목고 안 가더라도 자소서를 꼭 써보게 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세요. 그걸 해본 애랑 안 해본 애랑 너무너무 다릅니다. 진짜. 태어나서 자기가 3년 동안 중학교 생활에서 동아리 했던 거, 자율활동했던 거, 직업적성 관련했던 거, 또 여러 가지 봉사했던 거, 교과 부분들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해서 쓰고 첨삭을 받고 다시 쓰고 첨삭을 받고 누구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본 애가 당연히 대입에서 그 전형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잘하죠. 안 해봤던 애는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자소서 관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써야 되는가 이게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잘 쓴다, 글빨이 좀 있다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요소가 정해져 있고요. 애들이 자소서 써봤자 뭘 얼마나 대단히 잘 쓰겠습니까? 중학생이 쓴 건데. 근데 거기서 평가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동기부여와 단체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부여는 일단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학습 계획을 자기가 세우면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실패와 고민의 경험이 있는지 당연히 있어야죠. 중학생인데 이번에 저희가 자소서 쓰는 거 이렇게 첨삭 작업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애는 너무 잘난 거만 쓴 거예요. 근데 이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중학생인데 잘나면 뭘 그렇게 잘나고 애가 실패도 안 해봤고 고민도 없었고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했다. 이거는 정말 되게 나쁜 자소서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고 이 실패와 고민에 위기나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혼자서 해결했다? 말도 안 되죠. 중학생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학부모님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애가 저희 학원 애가 국제고 쓰는 어떤 애가 학원 선생님을 안 쓰지 마. 학교 선생님이라고 쓰자. 학원 선생님 누구 선생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쓰지 않나요? 이렇게 바꾼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주도 학습을 했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요소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제 간점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단체 활동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죠. 동아리랑 봉사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단체 활동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동아리랑 봉사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또 봉사활동도 자기가 사실 그게 그렇게 좋진 않지만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노인들한테 가서 막 휠체어도 끌어줘야 되고 한다 그랬을 때 저희 고등부 어떤 남자애가 너무 싫대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침 이렇게 휠체어이 너무 싫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웃겼어요. 그 얘기 듣고서 너 진짜 이게 싫어? 저 너무 힘들고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그거에 통해서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지 자꾸 시장을 만들어보자 이랬는데 아무튼 봉사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이제 해결했던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3인데 얘가 지금 입시를 써서 이제 1차 합격이 된 상태인 아이의 자소서를 저희한테 첨삭을 저희 명덕외고 다니는 학생인데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근데 걔가 이걸 되게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악기팀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드럼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잘하는 악기가 따로 있는데 드럼이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됐다.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가 더 튈 수 있었고 보컬도 잘하는데 그래서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났지만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거를 했고 끝나고 나보니 느낀 점들이 이렇더라. 결과는 나빴지만 내가 배운 건 이거다.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기가 막히게 아는 여우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겪은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결국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전에는 리더십 그러면 막 카리스마, 나를 따라! 막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먹히지가 않잖아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인성을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과 인성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애들은 사실 아침에 눈 뜨는 학교 가고 또 해지면 학교 학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경험의 가치라는 게 좀 바운더리가 되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간접 경험은 당연히 책입니다. 책. 그래서 독서 이력 사항을 우리가 평가를 보는 거고요. 생기부의 중등부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고등부의 생기부 내용을 보시면은
독서 이력사항을 자기가 이제 한 학기에 10권씩을 읽어야 돼요. 5개 학기니까 고1에 2학기, 고2에 2학기, 고3에 1학기까지가 5개 학기인데 5개 학기 동안 50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몇 권을 읽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요. 읽고 나면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신경수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을 읽고 모성애에 대한 부분, 뭐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느꼈다. 이런 식의 것들이 한 줄, 두 줄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50권의 내용이 쫙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뭐 거짓말로 쓰면 안 되는 게 나중에 면접 볼 때 다 물고 들어가서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본이라도 사실 읽어야 되는 것이고 면접 대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면접도 뭐 사실은 학교마다 다 면접 질문이 다르냐면 공통 질문 3가지는 다 동일하고요. 공통 질문 3가지 중에는 독서 이력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다른 질문들이 한두 개씩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환운술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영어학원이고 어학원인데 왜 논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오실 때. 근데 저희가 논술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입시 때문에 해요. 입시 때문에.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되고 글쓰기를 해야 되고 독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논술로 프로그램이 더 발달되어 있는 학원이 있죠, 당연히. 근데 저희는 이제 글을 잘 썼다, 뭐 애가 뭐 되게 뭐 원고지 글쓰기 잘한다 이런 거 말고요. 첫 단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업이 있는지, 중학교는 무조건 직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진로 적성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업군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심 갖고 찾아보고, 자 그리고 이제 글을 쓰면서 동기부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 여기 지금 소논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이 소논문은 고등학교 생기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자꾸 제가 고등부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어떻게 괴리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부에 올라가서 이제 생기부 작성하면 그 안에 소논문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학교마다 소논문을 안 하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아직 스펙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준비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중등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고등부 예비고일 뭐 간담회를 해도 제일 많이 그 생소하시다는 단어가 소논문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인근의 서유여고가 지금 최근에 했던 소논문 작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고 모부 간에 다 공부를 잘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4, 5등급이면 생기부 아무리 잘 써도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애들이 딱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을 쓰죠. 고2 때 또 쓰고 고3 때 또 써요. 중1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썼는데 얘가 뭐 경영경제에 관련된 기업인이 되고 싶어요. 이게 썼어요. 그런데 내신이 한 2.3등급 위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영경제라고 쓴 아이들 중에 내신이 2.3등급 되는 애들은 추리겠죠. 전교에서. 그래서 겨울방학 정도에 지도교사가 한 분 딱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7명 정도나 4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을 겨울방학에 한 4주 정도를 계속 불러요. 첫째 주에 딱 불러서 야 너희들이 다 경영경제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팀이 돼서 우리가 소논문 작업을 할 거야. 자 주제가 뭘 하면 좋을까? 자 선생님이 가져온 주제 3개가 있다. 뭘 하면 좋을까? 이 중에 골라. 역할 분담을 하죠. 너는 뭐 설문조사를 해와. 너는 뭐 논문을 자료를 알아와. 너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같이 해봐. 그래서 다 자료를 주고. 그래서 두 번째 주에 또 만나서 작업을 해요. 세 번째 주에 또 해요. 네 번째 주에 취합을 해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소논문이 작성이 돼서 한 600자 정도의 길이에요. 우리말로. 그래서 지도교사 땡땡땡 교사와 함께 김아무개, 이아무개, 홍아무개, 뭐 남아무개와 함께 이 작업을 했고 김아무개라는 학생은 설문조사를 하느라 명동 일대와 상암동의 비즈니스맨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결과 성실하게 참여해서 뭐 팀워크를 이루었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지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뭔지를 잘 모르고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충분히 중학교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 생기부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자사고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해요. 5등급도 이걸 해요. 그냥 아예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고 그냥 논문 쓰느라고 뭐 단어 조금 이렇게 줄여달라는 얘기도 어저께 하더라고요. 이화여고 같은 애들은. 자, 이런 부분이고 목적은 대학의 학과별 내용을 주제로 선정해서 진로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학생의 관심 분야, 그리고 대학의 학과별 내용 파악, 직업과 진로 설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동역 외고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외고니까 문과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경영경제 쪽에 관심이 있다가 소논문 작업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 통계에 너무 이렇게 꽂히게 됐어요. 동기부여가 되는 멘토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소논문 작업을 하다 보니 통계에 너무나 관심을 갖게 돼서 이과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계학과로 이렇게 써서 지금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영어 도서 인증제는 저희가 지금 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원서들을 쫙 레벨별로 구매를 좀 한 상태예요. 그래서 도서 인증제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영어 학습을 위해서죠. 그리고 논리적 사고, 입시의 변화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어는 뭐 아시다시피 듣기와 읽기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영어 소설이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책들이라는 게 거의 뭐 픽션도 있고 non-픽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다 그냥 픽션입니다. 소설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고요. 읽다 보면은 두꺼우니까 막 되게 질려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쉬운 문장도 많거든요.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고 시간이 없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의 반복적인 구조를 아이들이 습득한다면 너무나 좋고 또 그 안에서 어휘 습득도 하고 영어식의 표현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자 이런 영어의 어떤 학습적인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독서 습관, 지구력, 논리적인 표현, 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독서 인증제를 일단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입시의 변화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입시에 주는 장문 독해 그리고 1등급의 구문 추론 능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능 지문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EBS 교재를 지금 다 수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되어 있는 정답지를 애들한테 보여줘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어저께 수업을 했던 것 중에 뭐 하나는 영장류, 그러니까 뭐 고릴라 침팬지보다 인간의 뇌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뇌의 크기가 크니까 영양성분이나 어떤 그 에너지를 많이 얘가 흡수를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빈칸 추론인데 부피가 더 작은 음식을 인간은 먹는다요. 갑자기 부피가 작으니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왜 부피가 작다는 얘기를 나오냐.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접하고 반복을 했던 애들은 확실히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제시를 했던 거는 여기서 부피가 작다라는 직접적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만 그렇지만 되게 응축됐다든가 뭐 밀집됐다든가 이런 표현이 나온다 지금 두 군데에 거기다 형광펜을 치고 그것 때문에 정답이 부피가 작다라는 거에 너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갈 거기 때문에 그 지문을 갖다가 부탁인데 지금부터 입 다물고 3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랬어요. 영어 소설은 이런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이걸 해도 학부모님들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모두가 다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처음 했을 때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계속 한다는 게 의미가 좀 있고요. 트라이얼 할 수 있는 기회는 고등부 때는 사실 없죠. 중등부 때, 초등부 때, 이때가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라도 좀 아이들하고 이걸 진행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해서 이걸 하게끔 만들 것이냐. 뭘 좀 걸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결국에는 독서 인증제를 하는 사실 좀 솔직한 목적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의 영어 소설을 읽었다는 얘기를 쓰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리스, 랜덤 하우스의 호리스라고 하는 그 영어 소설 이거는 또 베일이나 명동이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영어 소설이 꼭 한 번씩 꽂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문제를 내요. 그 배치고사에서. 재작년에 홀스가 그때 꽂혔었어요. 그래서 홀스를 얘기를 하는데 홀스를 읽고 단순한 영어 도서에서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인 독서 활동 결과로 The Sun Also Rises, The Separate Piece와 같은 다소 길고 난이도가 높은 책을 읽고 구문과 어법 실력이 향상되어 영어 독해력 실력이 뛰어남이라고 누가 쓰냐면 선생님이 쓰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독서 활동은 홀스를 읽고 뭐 이렇게 얘기를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걸 주고 썼지. 독서 활동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특별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영어 성적 일단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비교과가 아무리 빵빵해도 내신이 안 따라주면은 다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 하느라고 막 설레발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애가 사실 내신 별로 안 좋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일단 책임 그리고 객관적인 최저를 맞춰야 되는 수능 고국적으로 가고자 할 때 그 시험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시작 전 단계로는 진로와 학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교내 활동, 독서 활동, 마지막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소서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면접까지. 그러니까 지금 면접을
자소서에서 그치는 학교도 있고요. 자소서 내고 면접까지 보는 학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좀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갑자기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등부 과정에서 교과는 이제 국영수 성적이죠. 그리고 비교과는 말씀드린 생기부,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신은 몇 등급? 자, 생기부는 진단 점수가 몇 점? 100점 만점에 75점, 85점 진단 점수가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연 2회 학부 간담회를 저희가 여름 겨울에 전반적으로 크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관리 내용을 가지고 고등부로 올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서 이제 학원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셔서 실컷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밴드 가입이 다 되셨나요? 밴드가 되게 아침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깜짝 놀랐죠. 자사고 폐지가 됐어요. 자사고가. 그래서 지금 2대부고 폐지 결정 났고, 송문하고 뭐 몇 가지 유예, 2년 동안 유예를 한다고 그러고, 개성은 그냥 계속 갈 건가 봐요. 밴드가, 이제 밴드 마케팅이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정보를 드리는데, 길기도 하고, 그렇게 재미없는 내용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실제로 계속 보시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입시의 달인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고등학교나 대학, 특히 대학, 내 새끼 대학 보내는데 나보다 더 신경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입시 컨설턴트 만나셔서 나중에 점수 나온 다음에 상담을 해보시면 한 건당 뭐 진짜 막판에는 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뭐 면접 갑자기 뭐 자소서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새끼 대학 보내는데 여기가 저긴 안 돼!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들을 흐리실 거고, 그럼 또 그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태거든요. 근데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은 상담의 내용과 퀄리티가 다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의 입시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시대에 애들이 지금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밖에 제가 보기엔 답이 없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거는 너무 막 그 애가 잘해야지. 우리 집 애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시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회가 굉장히 모르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분명히 될 거예요. 입시 성향 자체가 되게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되게 힘이 돼요. 가끔 보면 댓글이 너무